안녕하세요. 저는 복지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 4살 아이 엄마입니다. 직장 다니면서 또 아이 키우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고요? 저를 늘 스트레스 받게 하고 힘들게 하던 요인이 사라졌거든요. 바로 저희 시어머니입니다. 결혼 생활 내내 속 끓이면서 스트레스 받게 했던 시어머니의 행동과 발언들. 이제 그 꼴 안 보고 사니 속이 다 시원하네요.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해볼까 합니다. 저는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복지센터에서 근무를 했어요. 제 적성에는 참 잘 맞는 일이라서 보람된 마음을 가지고 일을 잘 해오고 있었죠. 그러다가 초등학교 동창회가 있었어요. 그전에는 동창회 자체가 없었다가 한 친구의 적극적인 추진 덕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옛날 친구들도 보고 싶어서 동창회에 나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그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손우창이라는 이름의 친구인데 초등학교 때는 제법 친했던 친구예요. 초등학교 졸업 이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 20년 가까이 못 보다가 본 거였죠. 한때는 친했던 친구여서 어떻게 사는지 궁금했었는데 어른이 되어서 다시 보게 되니 낯설면서 또 신기하고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날 특히 우창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참 많이 나누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창이는 초등학교 때 저를 좋아했었단 소리도 하더군요. 저는 몰랐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우창이는 저랑도 친했지만 누구랑도 친한 친구였어요. 부잣집 도련님의 인기도 많았던 아이였거든요. 갖고 다니는 학용품들도 다 비싼 브랜드 제품들이고 옷이나 신발도 다 좋은 것들이었습니다. 딱 봐도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그럼에도 성격이 착하고 털털한 데다 운동도 잘해서 여자애들, 남자애들 가릴 것 없이 인기가 많았죠. 그런데 그런 우창이가 평범했던 저를 좋아했었다고 하니 이미 20년 가까이 지난 일이지만 기분 묘하더라고요. 동창회 이후 우창이와는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우창이는 주류회사 구매부서에서 일을 한다고 하더군요. 연락도 하고 만나는 일도 잦았습니다. 우창이가 영화 보러 가자, 밥 먹으러 가자, 여기 가봤느냐 등등 연락을 많이 해왔어요. 우창이와 만나면 꼭 초등학교 때로 돌아간 것처럼 즐겁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자주 만나다가 결국 마음이 싹 터서 사귀게 되었습니다. 사귄 후에 알게 됐는데 우창이네 집은 예전처럼 부잣집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원래 아버지가 유통 관련 사업을 크게 하셨었고 남부러울 것 없이 잘 살았었대요. 초등학교 때 제가 본 우창이의 모습처럼요. 하지만 우창이가 고등학교 때쯤 아버지 사업이 쫄딱 망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창이는 그때 야구선수를 꿈꾸던 야구부였는데 집이 망하게 되면서 운동도 접었다고 하더라고요. 우창이의 남동생도 원래 어머니랑 외국에서 유학을 했었는데 아버지 사업이 망한 후로 급하게 한국으로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풍족하게 남부러울 것 없이 잘 살다가 하루아침에 망하게 된 거다 보니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것 같더라고요. 너 많이 힘들었겠다. 예전에 힘들었지. 지금은 괜찮아. 우창이는 꿋꿋하고 열심히 사는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이 참 의연해 보이고 좋더라고요. 저희는 그렇게 알콩달콩 잘 만났습니다. 그런데 사귄 지 1년 반 정도 지났을 무렵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혼전 임신을 생각 못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임신을 한 거였죠. 우창이는 오히려 기뻐하면서 이 김에 결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워낙 우창이를 좋아했기 때문에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 먼저 인사를 받는데 우창이가 워낙 성격이 싹싹하고 넉살이 좋다 보니 저희 아버지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엔 제가 우창이네 집에 인사드리러 갔어야 했어요. 과일 바구니도 사고 새로 산 원피스도 입고 떨리는 기분으로 우창이네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보니 우창이네 집이 확실히 망했다는 사실이 상기되더라고요.
왜냐면 까마득한 기억이긴 하지만 초등학교 때 우창이 생일이라고 반 친구들을 다 초대해서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우창이네 집 정원이 엄청 큰 전원주택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렇게 좋은 집은 드라마에서나 봤는데 하면서 놀랐던 기억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 우창이 집은 오래되고 낡은 아파트더라고요. 위치도 좀 변두리 쪽이고요. 대걸 같은 집 살다가 여기서 살게 돼서 우창이도 그렇고 부모님도 마음이 많이 안 좋으셨겠다 생각하며 안으로 들어갔죠. 그때까지만 해도 얼굴도 기억 안 나는 우창이 부모님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같은 것도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나 뵙고 나선 그런 마음이 싹 사라졌죠. 왜냐면 저를 몹시 마음에 안 들어 하셨거든요. 지금 임신 몇 개월이라고? 4개월이요. 4개월? 그럼 아직 늦진 않았는데. 네? 엄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엄마는 없고 아빠랑 둘이 산다고? 네. 근데 아버님은 무슨 건설일? 그런 거 하신다며? 건설회사 그런 데 다니시는 거야? 엄마,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아니! 나는 얘 입으로 직접 듣고 싶다고! 어머님은 화내듯이 우창이에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제가 엄마 없이 아빠랑만 살고 저희 아빠 직업이 탐탁치 않으셔서 그러신 듯 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제가 중학교 때 돌아가셨고 아빠가 저를 키워주셨어요. 아빠는 회사 생활을 하시다가 실직 후에 생활비를 어떻게든 벌어오겠다며 건설 현장에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후부터는 계속 그 일을 하셨는데 지금은 현장에서도 베테랑 작업자로 일을 하시고 있어요. 정직하게 열심히 사시는 아버지가 참 대단하시다 싶으면서도 아무래도 자식으로선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살이 에이는 듯한 추운 겨울과 무더운 여름이면 특히 마음이 안 좋았죠. 밖에서 일하실 아빠가 너무 고생하실 것 같아서요. 저희 아빠 남들 보기에는 그럴듯하고 근사하신 분은 아니에요. 지저분한 바지에 작업화 잘 신고 다니시고 얼굴도 햇볕에 타서 새까맣게 그을려 있죠. 하지만 저에게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빠입니다. 혼자 힘으로 열심히 일하시면서 저 잘 키워주셨고 저도 정말 많이 예뻐하셨어요.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다 보니 아빠 눈에도 제가 너무 안쓰러웠는지 누구보다 귀하게 잘 키워주셨습니다. 우창이에게는 전에 아버지가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미 얘기해서 어머님에게도 전해드렸나 본데 어머님은 저희 아버지 일이 몹시 마음에 안 드시는 듯 했어요. 솔직히 어느 정도 격은 맞아야 되잖아. 근데 노가다꾼이 뭐야? 아휴 참. 그 말에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예비 사돈에게 함부로 노가다꾼이라고 지칭하다니요. 우창이도 놀라서 엄마를 말리더라고요. 엄마, 말 함부로 좀 하지 마세요. 그래, 그렇게 말하는 건 좀 심했어. 뭐가 심해요? 내가, 겨우 노가다 하는 집에 우리 우창이 장가 보내야겠어요? 그것도 임신해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으로 진짜 마음에 안 드네. 저는 죄인이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를 가지고 결혼하려고 한 것뿐인데 내가 왜 우리 아버지 모욕을 듣고 여기서 죄인 취급을 받아야 되나 싶었죠. 엄마, 그만하세요. 솔직한 말로 우리 집은 뭐 별거 있어요? 우리 집이 어때서? 우리가 지금 비록 이렇게 살아도 예전에 얼마나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그건 옛날 일이고요. 왜 인사 온 사람한테 그렇게 면박을 주세요? 마음에 안 드니까 길 가는 사람 자꾸 물어봐라. 사돈집이 노가다 일 한다는데 누가 좋아하냐고. 좀 그럴싸하고 있는 집으로 너 장가 보내려고 했어. 내 친구 며느리들 다들 얼마나 대단하고 잘난 집 딸들인 줄 알아? 엄마 친구들은 아들들도 다 잘났고 다 부자니까요. 수준 비슷하게 결혼하는 거겠죠. 나도 부자였다고! 아, 정말. 제발 철 좀 드시면 안 돼요? 집 망한 지 지금 15년도 넘었어요. 언제까지 그때에서 못 벗어나고 이러실 건데요? 선진이 저한테는 오히려 과분한 여자예요. 저한테 차고 넘친다고요. 웃기고 있네. 얘가 뭐가 차고 넘쳐? 볼 거 하나도 없구만. 엄마 제발요.
저는 너무 서러워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자리에서 뛰쳐나갔습니다. 우창이가 쫓아나왔지만 우리 결혼 없던 걸로 하고 헤어지자고 하고 택시 타고 가버렸죠. 그런 꼴을 당할 거라곤 생각도 못했습니다. 특히 아빠께 너무 죄송했죠. 저는 뱃속에 아이고 뭐고 이 결혼은 안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저를 저렇게 안 좋아하시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겠나요? 하지만 우창이는 끝까지 저에게 사과를 하며 매달리더라고요. 뱃속의 아이만 생각하자면서요. 저도 그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창이 자체로만 보면 정말 좋은 사람이고 결혼도 하고 싶은데 시어머니 자리가 너무 고약했죠. 하지만 결국 아이 때문에 또 우창이가 절대 못 헤어진다고 계속 매달리는 바람에 저는 마음을 돌렸습니다. 저도 아이를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우창이는 저와의 결혼을 위해 본인 부모님을 설득했어요. 그래서 결국 결혼을 하기는 했는데 저와 어머님은 시작부터 크게 어긋났던 거였습니다. 이미 저는 큰 상처를 가슴에 품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으니까요. 결혼하고 나서는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시댁에 갔어요. 어머님은 마지못해 저를 허락했기 때문에 결혼 후에도 여전히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셨고 저 역시도 어머님이 불편했죠. 저는 출산 직전까지도 일을 했었고 남편도 열심히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처가가 잘 살았으면 처가덕 보고 사는 건데 우리 우창이가 불쌍하다는 소리를 잘 하셨어요. 각자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뭐가 그렇게 불쌍한 건지. 하지만 어머님이 그런 소리를 할 때면 저희 남편이 앞장서서 어머님께 그만하라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남편이 없을 때만 골라서 몰래 저한테 볼멘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든 저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라도 더 하시려고 하는 게 보였죠. 그러다가 제가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기를 낳았다는 소식에 저희 아빠도 일이 끝나자마자 급하게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입원실에 있었는데 아빠는 너무 수고했다고 우리 아기가 아기를 낳았다며 너무 대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아빠를 보니 눈시울이 붉어지고요. 그리고 시부모님도 도착하셨어요. 그때가 저녁 식사 시간이 훨씬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나는 못 나가니까 부모님들만 모시고 다 같이 식사를 하러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사돈어른도 같이? 하면서 싫은 내색을 하는 겁니다. 말하면서 저희 아빠를 훑어보시고요. 저희 아빠 연락 받자마자 급하게 씻고 오신 거다 보니 머리도 좀 까치집이셨고 옷도 좀 추레하셨어요. 그렇다 보니 어머님은 싫은 티를 대놓고 내시더라고요. 그 눈빛과 언행에 저도 상처받고 아빠도 덜컹 하신 것 같습니다. 남편은 당연히 다 같이 가야죠 하면서 화를 또 내려 하길래 아빠가 급하게 그러시더라고요. 아, 나는 식사하고 왔어. 손서방, 부모님 모시고 얼른 식사하고 오게. 나는 선진이 하고 있을 테니까. 하고 웃으시더라고요. 남편은 어머님을 째려봤는데 어머님은 눈치가 없는 건지 일부러 그러는 건지 그 와중에 식사도 하고 오셨어요? 하더니 아버님과 쌩 나가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말도 못하게 기분이 비참하고 화가 났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 아빠까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나 싶어서요. 제가 울먹거리고 있자 아빠가 왜 우냐면서 어디가 아프냐고 달래주셨어요. 아빠, 미안해. 뭐가 미안해? 우리 시어머니가 아빠 무시하잖아. 미안해. 아니야 그런 거. 아빠는 괜찮아. 오히려 아빠가 못나서 네가 미움받을까 걱정이다. 아빠는 저를 달래주시더라고요. 당연한 소리지만 아빠는 식사도 안 하신 것 같았습니다. 제가 계속 캐물으니 아빠는 결국 식사를 안 하셨다고 했고 저는 아빠 등을 떠밀었어요. 힘든 일하고 배고프실 텐데 얼른 뭐라도 드시고 오시라고요. 결국 저희 아빠 혼자서 병원 근처에서 국밥 드시고 오셨습니다. 그 일은 너무 저에게 사무쳐서 남편에게도 울면서 따졌고 남편도 미안하다고 자기도 자기 가족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어머님은 정말 끝까지 저를 안 받아주시는 듯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사돈으로 인정하기 싫으신 듯 했고요. 자기 집하고 저희 집하고 너무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요.
하지만 상황만 보면 웃긴 일이죠. 아버님네 사업은 이미 망한 지 오래고 오히려 사는 형편만 두고 보자면 저희 집이 더 나았습니다. 아버지도 베테랑 작업자로 오랫동안 현장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는 여유가 있는 상황이셨어요. 아버지 사시는 곳도 자가인데다 노후 준비도 다 되셨고 저 결혼할 때 5천만 원도 따로 해주셨거든요. 오히려 시댁에서는 받은 게 없고요. 사무직 일하시다가 갑자기 실직 당하시고 몸 쓰는 일 하시려고 했으니 아빠도 얼마나 힘드셨겠나요. 하지만 저희 아빠는 현실을 바로 받아들이시고 가족들을 위해 험한 일,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으신 거예요. 아직까지 옛날 그 부자였던 시절에만 갇혀 사는 어머님, 아버님, 도련님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버님은 아시는 분 사무실에서 일하시면서 적은 월급을 받으셨는데요. 그런데도 차는 무리해서 고급 세단을 타고 다니셨습니다. 자기한텐 이게 맞다고요. 어머님도 여전히 부자인 친구들과 어울리며 돈을 잘 쓰고 다니셨죠. 게다가 도련님도 똑같았습니다. 아버님 사업이 망했을 때 유학을 급하게 끝내고 돌아왔는데 그래도 영어는 엄청 유창하게 잘한대요. 다만 영어만 잘하지 다른 공부에는 그닥인데 친구들과 어학 관련 사업 한다면서 허구한 날 어울려 다녔습니다. 도련님이 옷도 잘 입고 다니고 겉으로는 뺀질뺀질 차도 좋은 차 타고 다니니까 그냥 딱 보면 여전히 부잣집 도련님 그 자체였습니다. 물론 실상은 전혀 없이 겉모습만 그럴싸할 뿐이었지만요. 그 가족 중에 유일하게 현실을 자각하고 정신 차린 건 저희 남편밖에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여전히 옛날 잘 나갔을 때의 환상에 젖어서 그나마 갖고 있던 재산까지 야금야금 다 털어먹고 남은 것도 별로 없다고 했어요. 남편도 자기 가족들이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할 때가 많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나요. 남편에겐 가족이고 저에겐 시댁인걸요. 그렇게 저는 아이를 낳았고 한동안은 아이를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명절이 찾아왔고 다시 시부모님 댁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웬일로 싱글벙글이었습니다. 도련님이 곧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 여자 아버지가 엄청 재력가라는 겁니다.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부잣집 딸인 거였죠. 그런데 저는 좀 의아해서 도련님에게 물었어요. 근데요, 도련님, 현경 씨랑 헤어지셨어요? 제 말에 어머님은 무슨 못 들을 말이라도 들은 양 얼굴을 있는 대로 구기시더라고요. 야! 여기서 현경이 걔 얘기가 왜 나와? 네? 없이 살았으면 눈치라도 빠르든가. 우리 우민이가 걔랑 깨진 지가 언젠데 걔 얘기를 하느냔 말이야. 저는 어머님의 면박에도 의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현경 씨는 제가 아기 낳을 때만 해도 도련님과 잘 사귀고 있었고 저한테 출산 잘하셨느냐고 너무 고생 많으셨다면서 문자도 하나 보냈었거든요. 현경 씨라고 도련님과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저 출산 전에 저희 부부랑도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도련님이 결혼할 여자라고 소개해 줬거든요. 얼굴도 예쁘고 싹싹하고 착하고 저도 예비 동석감으로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아니 예비 동서가 아니라 그냥 알고 지낼 동생으로도 마음에 쏙 드는 친구였죠. 남편에게 듣기론 현경 씨 부모님은 동네에서 편의점을 함께 운영하신다고 했습니다. 현경 씨는 회계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요. 두 사람은 서로 엄청 좋아하고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결혼도 곧 할 줄 알았고요. 그런데 현경 씨는 어디 가고 갑자기 몇 개월 만에 다른 여자분과 도련님이 결혼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의아해하자 어머님은 저에게 어디 가서 입 함부로 놀리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그 순간에도 도련님은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또 저를 걸고 넘어지시는 겁니다. 우리 우민이가 현경이 같은 그런 애랑 결혼해봐. 너 같은 애랑 결혼한 우창이 꼴 나는 거지. 저도 그 말에 울컥해서 따졌죠. 어머님, 말씀 좀 가려서 하세요. 저 같은 애가 뭔데요? 볼 것 하나도 없는 노가다 꾼집 아니야. 우리 우창이가 잘난 처가 만나서 도움이라도 좀 받았어야 되는데 너네 집에서 우리 우창이한테 뭘 해줄 수 있는데? 서로 좋아서 하는 결혼인데 도대체 뭘 해줘야 되는데요? 이러니까 없는 것들은 안 돼. 결혼이 그냥 지들 좋다고 대충 하는 건 줄 알아? 그리고
내가 첫째 아들 결혼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둘째만큼은 내가 원하는 여자랑 결혼시키겠다는데 뭔 상관인데? 너 어디 가서 눈치 없이 뻥끗하지 마라. 그 현경인가 그 기집애 얘기도 꺼내지도 말고. 어머님은 고래고래 저에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저는 너무 기막혔어요. 그때 마침 남편이 아이 데리고 밖에 나갔었거든요. 남편이 또 자리를 비우니까 저를 저렇게 무시하고 쥐잡듯이 잡으신 거죠. 저는 화가 나서 부들부들 떨다가 결국 밖을 뛰쳐나갔습니다. 제 뒤통수에 대고도 없이 사는 주제에 성깔은 들어가지고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아파트 밖으로 나왔는데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다 났습니다. 그리고 근처 벤치에 앉아서 마음을 삭히고 있는데 남편이 아이를 안은 채로 가다가 저를 발견하고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선진아, 왜 여기 있어? 제가 언짢은 기분으로 아무 말 안 하자 남편이 또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혹시 우리 엄마가 또?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남편은 뒷목을 잡더라고요. 그러더니 결심한 듯 말하더군요. 미안하다. 이번 한 번만 참아줘. 다음부터는 그냥 우리 집 오지 말자.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놀라서 물었죠. 정말? 부모님께 내가 말씀드릴게. 당신 나한테 귀하고 소중한 사람인데 엄마가 자꾸 함부로 대하는 거 나도 못 보겠어. 너한테도 아버님한테도 너무 죄송하고 이번 한 번만 참아줘. 다음부턴 그냥 나 혼자 갈 테니까. 남편은 저에게 진심으로 미안해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저렇게까지 생각해주고 위해준다고 생각하니 저도 화가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게 남편 손에 이끌려 다시 들어갔는데 어머님은 저를 보고 마음에 안 들어서 고개를 막 저으시더라고요. 혀를 차면서요. 그렇게 불편한 기분으로 명절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 저는 현경 씨가 궁금해졌습니다. 도련님이랑 언제 그렇게 깨진 건가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톡을 하나 보냈어요. 현경 씨 잘 지내느냐고요. 그랬더니 1시간 정도 뒤에 답이 왔습니다. 언니, 잘 지내세요? 아기는 잘 크고 있죠? 한번 간다고 해놓고 못 가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현경 씨. 그때 문자로 축하해줬잖아요. 혹시 얘기 들으셨어요? 저 우민 씨랑 헤어졌거든요. 아니, 일방적으로 제가 차였어요. 명절 때 대강은 들었어요. 두 사람 결혼도 한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헤어졌다길래 나도 너무 놀랐죠. 언니, 혹시 통화되세요? 그렇게 현경 씨는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혹시 우민 씨 다른 여자랑 결혼하나요? 네? 우민 씨가 갑자기 헤어지자고 문자 하나 덜렁 보내고 잠수를 탔어요. 저는 어쩔 줄 몰라서 매달렸는데 우민 씨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끈덕지게 붙지 말고 곱게 헤어지라고요. 그 말에 저는 또 화가 나더라고요. 현경 씨한테도 그랬어요? 네. 너네 집 뭐 있냐고. 손바닥만한 편의점 하나 한다던데 그걸로 우민이 도와줄 수 있느냐고. 우민이는 사업해서 크게 되는데 네가 앞길 막는 거라고. 우민이 등에 날개 달아줄 여자 찾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현경 씨는 몹시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 싫다고 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나요. 우민 씨도 이미 잠수 탄 지 오래고. 근데 생각할수록 너무 화나고 분하고 비참하고 또 조우민한테 다른 여자 생긴 건가 싶고 만약 그렇다면 다 터트리고 싶어요. 사랑 갖고 노는 것도 아니고. 현경 씨는 그렇게 말하며 훌쩍거리더군요. 저는 현경 씨가 꼭 저를 보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착하고 좋은 사람을 집이 부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괄시하고 무시하고 시어머니라는 작자에 대해서 분노가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그날 전화를 끊고 저의 지난 결혼 생활을 돌이켜봤습니다. 엄마 없다고 무시하고 우리 아빠 노가다꾼이라고 무시하고 그놈의 자기 아들한테 도움 안 된다는 소리 정말 인이 박힐 지경이었죠. 그러다가 남편에게도 듣게 되었어요. 도련님 결혼에 대한 이야기요. 하여튼 우리 엄마나 우민이 그 자식이나 정신 못 차려. 왜? 엄마가 아까 뭐 가지러 가라고 하셔서 퇴근하고 잠깐 들렀거든. 근데 엄마랑 우민이랑 방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가만 들어보니까 우민이 결혼한다는 그 여자 집이 엄청 부자래. 그래서 우민이가 지 친구들이랑 무슨 사업을 하나 할 건데 그 여자랑 그 여자 아버지를 잘 꼬셔서 자기 사업에 투자하게 할 거라고. 엄마는 옆에서 좋다고 맞장구 치면서 그러라면서 돈 많은 집 딸이니까 봉잡았다 생각하고 앞에서 철저하게 잘해주라면서 정 마음이 안 가면 뒤에서 다른 여자 만나는 한이 있더라도 앞에서는 지극정성으로 잘해주라 그러는 거야. 여차하면 임신이라도 시켜서 나중에 딴소리 못하게끔 몰아붙이라면서. 세상에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냐. 나는 우리 엄마랑 내 동생이 무슨 전문 사기꾼인 줄 알았다니까. 내가 뭣들 하시냐고 따지니까 우리 엄마 나보고 쓸데없는 소리 어디 가서 하지 말라고 입단속시키고 딱 보니까 우민이 그 자식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조건 보고 일부러 그 여자 꼬셔내서 결혼하려는 것 같아. 내 동생이지만 왜 저렇게 됐는지.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머님이나 도련님이나 똑같았습니다. 돈에 완전 눈이 먼 돈의 노예들이요. 그러면서 남편은 조만간 가족 상견례를 할 거라고 하면서 저보고는 빠지라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가족 행사 참여하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그랬죠. 아니야, 나 갈게. 가족 상견례인데 나도 가야지. 당신 불편하잖아. 그래도 되겠어? 앞에 도련님 예비 사돈들도 계신데 나한테 뭐라고 하시겠어? 하긴 체면 차리는 자리인데 그렇게 절대 안 하시겠지. 그렇게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상견례장으로 출발하기 전에 현경 씨에게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현경 씨 복수 내가 해줄 테니까 기다려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라고요. 그리고 약속된 상견례장에 아이를 안고 들어갔습니다. 아직 상대방 부모님은 안 오셨고 어머님, 아버님, 도련님만 앉아 계셨어요. 어머님 저 보자마자 또 톡 쏘아붙이시더군요. 너는 옷차림이 그게 뭐야? 좀 신경 써서 부티나게 입고 오라니까. 어휴, 빈티나게 정말. 엄마 좀. 알았어. 지네 마누라한테는 한마디 하는 것도 못 참지. 아주 자식 새끼 헉 키웠어. 우리 우민이밖에 없다, 엄마는. 어머님은 그러면서 둘째 아들 등을 토닥이시더라고요. 새삼 어이가 없고 열받더라고요. 그렇게 잠시 기다리고 있으니 도련님이 결혼하려고 하는 그 여자분과 부모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저희 어머님 벌떡 일어나서 콧소리로 막 그러시더라고요. 오신다고 고생하셨어요. 차 많이 막히죠? 아니요, 괜찮았습니다. 어서 앉으세요. 시장하실 텐데. 인물들이 너무 좋으시다. 우리 수영이가 워낙 예쁘잖아요. 누굴 닮았나 했더니 어머님, 아버님이 다 인물이 좋으시네. 어머님은 혼자서 들떠서 온갖 아부는 다 떨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저는 속으로 또 울컥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 하는 것과는 180도 달랐거든요. 저는 아랫입술을 꽉 깨물었죠. 어머님의 난리법석에도 상대방 여자 집은 오히려 네, 고맙습니다 정도로 차분하시더라고요. 분위기를 보니 오히려 여자네 집 쪽에서 도련님을 탐탁치 않아 하는 느낌이랄까요? 어머님은 혼자서 막 웃으면서 가족을 소개하더라고요. 여기는 우리 바깥 양반이시고 여기는 우리 큰아들이에요. 그리고 옆에는 며느리고 우리 손주. 오히려 딱딱하게 굳어있던 표정의 상대 부모님들은 저희 아기를 보자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예뻐라. 몇 개월이에요? 6개월 다 돼가요. 딸이죠? 아들이에요. 어머, 참 예쁘다. 그 말에 저희 어머님 또 호들갑을 떠시더라고요. 사부인 아기 엄청 좋아하시네. 사부인 손녀 얻으시면 더 예쁘실 거예요. 우리 우민이랑 수영이랑 반반씩 닮으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예. 그 말에 저는 그 수영이라는 여자를 쳐다봤어요. 참하고 착해 보이더라고요. 이런 여자를 저희 시댁 같은 사기꾼 집으로 시집오게 할 순 없었습니다. 저희 어머님 식사를 하면서 상대방 부모님 사업이나 재력에 대해서도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버님이 사업 크게 하신다던데 저희 바깥 양반도 사업 크게 했었거든요. 지금은 접었긴 하지만 오민이한테 들어보니까 사원수도 많고 탄탄하시다고. 어머님이 자꾸 대놓고 돈동거리시니까 상대 부모님들 표정도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마지못해 대답하는 느낌이랄까요? 저는 그때쯤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마음을 먹고 저희 어머님께 말했죠. 어머님. 어머님은 갑자기 왜 부르냐는 표정으로 저를 보시더라고요. 어머님 참 좋으시겠어요. 그토록 원하던 부잣집 딸 며느리로 들이게 되셔서. 저는 한없이 해맑고 눈치 없는 톤으로 말했습니다. 제 말에 어머님 멈칫하시더라고요. 그 얼굴이 입은 웃고 있는데 눈은 욕을 하고 있었죠. 가만히 있으라는 표정이요. 그러더니 애써 어색하게 웃으시며 말하시더군요. 뭔 소리니? 내가 언제? 우리 수영이 같이 착하고 좋은 애가 며느리로 들어오게 되니까 좋다고 했지. 저는 더 낭창하게 말했습니다. 에이, 그렇게 얘기 안 하셨잖아요. 돈 많은 집 딸이면 장땡이라고, 봉 잡았다고 그러셨잖아요. 이분이 어머님하고 우리 도련님 봉인가 보다. 제 말에 정말 분위기는 얼음처럼 굳어졌습니다. 어머님은 눈 옆에 힘줄까지 튀어나오시더라고요. 왜 이래 얘가? 뭐 잘못 먹었어? 아니요. 저는 도련님이 현경 씨랑 결혼할 줄 알았거든요. 둘이서 죽고 못 살았잖아요. 근데 갑자기 헤어지고 몇 달도 안 돼서 이분이랑 결혼한다고 하니 이분이랑은 정말 찐사랑인가 보다 싶고 아차. 어머님이 눈치 없이 현경 씨 얘기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죄송해요 어머님. 그 말에 어머님이 입이 떡 벌어지고 도련님도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저희 남편도 놀라서 왜 그러냐고 팔을 당기고요. 저는 환하게 웃으며 그랬죠. 왜? 자기도 들었잖아. 도련님 사업하고 싶어 하는데 그거 돈 많은 처가 만나서 돈 뜯어낼 거라고. 우리 집은 가난하다고 처가 도움 받을 거 없다고 어머님이 그렇게 구박을 하셨는데 우리 도련님은 부자 처가댁 만나서 얼마나 좋으실까? 제 말에 어머님 엄청 당황해 하셔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시더라고요. 상대방 부모님들 표정 있는 대로 굳어 있고요. 자네 그리고 사부인 진짜 그렇게 말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얘가 미쳤나봐 진짜. 얘가 아기 낳고 우울증? 그런 게 있어서 약 먹거든요. 한 번씩 이렇게 헛소리해요. 내가 이럴 줄 알고 안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저를 우울증 환자로까지 몰더군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어퍼컷을 날렸습니다. 상대방 여자분에게 물었죠. 수영 씨라고 했죠? 네. 혹시 임신하신 건 아니죠? 네? 상대방 여자도 부모님도 놀라서 쳐다보시더라고요. 저는 여전히 해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우리 어머니가 정 안 되면 임신이라도 시켜서 붙잡으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제 말에 어머님 성질 못 참으시고 결국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그리고 상대방 부모님도 자리에서 일어나셨죠.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아닙니다. 제가 헛소리 하는 거예요. 아픈 애예요. 하지만 씨알도 안 먹히고 상대 아버지는 도련님에게 물었죠. 손서방, 아니 손우민 씨. 예? 자네랑 어머님이 주고받은 말이 다 진짠가? 내 안 그래도 자네 찝찝했어. 무슨 어학 관련 사업 잘 된다고 말은 하는데 내가 알아보니까 실체도 없고 운영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우리 수영이가 좋다고 하도 그래서 마지못해 상견례장까지는 나왔는데 내가 생각한 게 딱 맞네. 이런 사기꾼 집안 같으니라고. 뭐? 봉을 잡아? 임신이라도 시켜서 붙잡으라고? 이런... 상대 아버지는 몹시 노여워하셨어요. 어머님과 아버님도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셨죠. 그게 아니에요, 사돈. 사돈은 누가 사돈입니까? 얘네가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뭐랬어요? 나 평생 사업 운영한 사람입니다. 사람 딱 보면 대충 견적 나와요. 안 그래도 별로 탐탁치 않았는데 차라리 잘 됐네요. 이 결혼 없던 걸로 합시다. 그러면서 상대 아버지는 딸에게도 한마디 하셨죠. 봐라. 이런데도 저놈이 좋아? 네가 순진해서 저런 사기꾼 같은 놈한테 홀딱 넘어간 거야. 아니 듣자 하니까 말 다 하셨어요? 어따 대고 사기꾼이래요? 내 말 틀렸습니까? 아들 결혼시키는데 봉 잡았느니 뭐니 하는 것부터가 사기 결혼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자 쪽 부모님과 저희 시부모님 사이에서는 고성이 오갔고 직원들까지 들어와 말렸습니다. 잘 자고 있던 저희 아이도 그 바람에 으앙 울었고 정말 쑥대밭이 따로 없었죠.
결국 여자 쪽 부모님 몹시 기분 나빠하시면서 딸 데리고 가버리셨어요. 그 김에 저도 아이를 달래며 가방을 챙겼습니다. 어머님은 그 집 부모님 나가자마자 저한테 덤벼들 기세로 소리를 확 지르시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어머님 막았고요. 야, 너 미쳤니? 너 약 처먹었어? 엄마 말리지 마. 네가 보고서도 너네 와이프 역성을 들어? 쟤가 진짜 미쳤네. 돌아도 단단히 돌았어. 너 왜 이러는 거야? 우민이 결혼 못하게 하려고 작정하고 왜 이러는 거냐고. 그 말에 저도 아이를 달래며 그랬죠. 도련님 위해서 그랬어요. 뭐라고? 어머님이 늘 그러셨잖아요. 결혼도 집안끼리 격이 맞아야 된다고. 근데 저런 부잣집이랑 이 집이랑 격이 맞아요? 도련님도 괜히 수준 안 맞는 집안에 장가들었다가 저처럼 온갖 욕 처먹고 마음고생할까봐 제가 좀 알려드린 거예요. 제 말에 어머님 얼굴 일그러지시더군요. 너 말 다 했니? 어머님이 아직도 단단히 착각하시더라고요.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어머님하고 도련님이 하는 거? 대충 들어보니까 도련님 상황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결혼시키려는 것 같던데 톡 까놓고 도련님 사업한다시고 돈 한 푼 벌어온 적이 있긴 해요. 그놈의 사업은 맨날 한다고만 하고 왜 진전이 없어요? 근데 저 집에는 뭐 비전 있는 사업인 양 둘러댄 모양인데 그게 사기 결혼이라는 거거든요. 어따가 사기래. 이게 진짜 미쳤나. 너보다 훨씬 잘난 동서들 오면 배 아파 죽을 것 같으니까 일부러 깽판 놓은 거지. 동서는 잘 나가는 사업가 딸이고 너는 노가다꾼 딸이고. 그 말에 저도 못 참고 제 앞에 있던 물컵을 바닥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제 행동에 그 집 식구들 다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작작 좀 하세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 법이에요. 면전에 대고 사람 무시하는 것도 정도껏 하시라고요. 톡 까놓고 이 집은 뭐가 있는데요. 허세랑 허영 빼고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돈 있으면 사람 개무시해도 돼요? 제가 결혼할 때 어머님한테 뭐 받은 거라도 있어요? 아, 그럼 저도 똑같이 무시해드릴까요? 집불 해준 거 하나도 없는 주제에 어디서 시어머니 노릇하냐고. 저도 눈을 부라리며 똑같이 따졌습니다. 결혼해서 처음으로 눈 뒤집고 따진 것 같네요. 어머님 놀라서 입 떡 벌어졌어요. 저는 씩씩거리면서 아이를 달래 가방 챙겼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 앞으로는 안 찾아오겠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능력껏 잘 구해보세요. 근데 아까 나간 그 수영씨처럼 그렇게 순진한 여자가 또 있을진 모르겠네요. 저는 그 길로 가방 들고 나왔어요. 남편은 따라오지 않아서 저 혼자 택시 타고 집으로 왔죠. 집에 와서 아이 달래서 재우고 나오니까 남편도 왔더라고요. 남편한테는 조금 미안했습니다. 왔어? 이렇게 하자고 상견례 간다고 한 거야? 자기한텐 미안해. 남편은 제 말에 한숨을 쉬며 자리에 앉더라고요. 그리고는 한참 말이 없이 창밖만 보고 있다가 그러더군요. 차라리 잘 됐어. 나도 찝찝했어. 오민이 저 자식 하고 있는 일도 그렇고 우리 집도 그렇고 뻥튀기해서 결혼하려고 했잖아. 나중에 더 문제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긴 해도 내가 어머님한테 그렇게 한 거 섭섭하지? 섭섭한 거보다 그냥 복잡했지. 자기가 진짜 맺힌 게 많았나 보다 싶기도 하면서 우리 부모님이나 오민이도 현실 못 깨닫는 거 보면 안타깝고 또 자기도 얼마나 맺힌 게 많았으면 그렇게 했나 싶기도 하고 나한테 시집와서 얼마나 욕먹고 무시당했으면 저렇게 악에 바쳤을까 싶기도 해서 미안하기도 했어. 당신 그런 취급받을 만한 사람 아닌데. 남편은 씁쓸하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한 거 이해해줘서 고마워. 아니야, 내가 미안하다. 그렇게 저와 남편은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동생 상견례 깽판 놓고 시부모님께도 난리를 친 거니 제가 미울 수도 있었겠지만 남편은 그래도 저를 이해해주고 도리어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안 보고 살아도 앞으로 살면서 남편에게는 더 잘하고 살아야겠다 다짐했죠. 그 후 저는 시부모님과는 일절 만나지 않고 삽니다. 남편도 그러라고 했지만 시부모님도 저를 안 보고 싶어 하셨어요. 제 입장에선 오히려 좋았고요. 도련님은 그 여자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현경 씨에게 보고 싶다느니 어쩌느니 술 먹고 전화했다는데
현경 씨가 욕하고 전화 끊었다고 했어요. 제가 이 일을 전해주자 현경 씨는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그랬죠. 사실은 현경 씨를 위한 복수가 아니었다고. 내가 여태까지 당하고 산 게 너무 억울해서 그 자리를 빌어서 내가 복수를 하고 싶었다고. 그리고 또 얘기했어요. 그런 집으로 시집와서 내가 당한 무시 똑같이 겪으면서 살지 말라고요. 나와 우리 부모님을 존중해 줄 수 있는 남편과 시댁을 만나야 된다고 말이죠. 현경 씨는 고맙다고 명심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우리 아버지 무시하고 나 마음에 안 든다고 하셨을 때 끝을 냈어야 되는 건 아니었나 하고요. 제 나름대로 열심히 정직하게 잘 살아왔는데 어머님이 저희 집 별 볼 일 없다고 무시하고 저희 아빠까지 무시할 땐 제가 살아온 인생을 부정당하는 것처럼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저도 제 마음속에 있던 말 다 했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제 편이 되어주는 남편도 있다는 걸 확인했으니 이만하면 됐다 싶기도 해요. 그 후 저는 시부모님과 왕래 없이 지낸 지 몇 년 됐어요. 남편만 가끔 아이 데리고 시댁에 가는데요. 시부모님이 저에 대해서 여전히 안 좋게 얘기하시는 것 같지만 남편 선에서 알아서 끊어내는 것 같더라고요. 애 앞에서 자꾸 애엄마 욕하면 이제 안 올 거라고 하면서요. 도련님은 아직까지도 사업 핑계 대면서 밖으로 돌고 팔자 고쳐줄 여자 없는지 찾아보는 것 같았어요. 몇 년이 지나도 여전했죠. 고생하기는 싫고 돈은 많고 싶어 했으니까요. 같은 뱃속에서 나와도 참 저희 남편하고는 다르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현경 씨는 얼마 전 다른 남자와 결혼한다고 저에게 청첩장도 보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저하고는 따로 연락도 하고 만나서 커피도 한 잔씩 하면서 친하게 지냈거든요. 저도 현경 씨에게 남편에게 아기 맡기고 결혼식 참석하겠다고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했죠. 가끔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머님이 저와 저희 집을 존중해주고 받아주셨더라면 저도 그만큼 잘하고 살았을 텐데 라고요. 다른 사람 무시하고 깔본다고 본인의 위치가 올라가는 게 절대 아닌데 어머님은 사업이 망하면서 함께 무너진 자존감을 저를 무시하면서 채웠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어른이자 시부모님이어도 존중할 만한 행동 하나 없으셨으니 저도 더 이상 존중해드릴 이유가 없죠. 물과 기름처럼 절대 섞일 수 없는 성향이니까 지금처럼 계속 안 보고 살았으면 하는 게 제 마음입니다. 저는 저 키워주신다고 평생 고생하시고 마음 쓰신 저희 아버지한테나 잘하고 살려고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